최근 5년간 뉴욕주 전역에서 교사 등에 의한 학생 체벌 피해 사례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맨하튼을 제외한 4개 보로의 최근 민간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실업수당 청구 사기로 부당하게 지급한 실업수당액이 1억 1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주 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학비 보조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달러 대비 완화 환율이 1,430원대까지 돌파하며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100년 만에 허리케인인 이엔 소식으로 인해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미국 내 세계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5년간 뉴욕주 전역 학교에서 교사 등에 의한 학생 체벌 피해 사례가 무려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례들은 대부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주전역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 약 18,000건의 체벌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체벌이나 학대 행위로 확인된 사례는 무려 1,6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주법으로 공립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인가된 사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서도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주법은 체벌에 대해 학생을 처벌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때리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워터타운에서 한 임시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시라큐스에서 한 보조교사가 언어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고 2018년에는 한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학생에게 책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벌 피해는 대부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기간 뉴욕시 교육국에 접수된 체벌 피해 신고는 16,67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271건이 실제 체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보도한 매체 타임스 유니온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내부적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해 체벌을 가한 것이 드러나도 해당 교사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뉴욕주 교육국이 연방정부의 체벌 사례를 과소보고했고 교육국의 체벌 관련 기록들을 학부모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체벌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모든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체벌이 가해졌음이 드러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뉴욕타임스도 일부 유대계 사립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뉴욕시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맨하튼을 제외한 4개 보로의 민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밀접 지역이 있는 퀸즈와 브루클린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이 연방노동부 데이터 등을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맨하탄을 제외한 4개 보로의 민간 시설 수는 일제히 팬데믹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브루클린 민간시설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4,548개 늘었고 퀸즈 민간시설은 같은 기간 2,013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브롱스 870개, 스태튼 아일랜드 369개 등 민간시설이 팬데믹 전보다 늘었습니다. 민간시설에는 식당, 술집 등 소규모 사업체는 물론 요리사나 청소부를 고용하는 가정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브루클린과 퀸즈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와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 지역은 평일과 주말이 늘 붐비며 민간 경기 회복이 뚜렷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일부 지역 상업용 렌트 공실률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주변 소기업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맨하튼은 여전히 민간시설이 181개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미드타운 사무실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점차 회복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맨하탄의 유명 식당들도 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루클린 등으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픈 스트리트 행사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뉴욕주에서 사기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실업수당액이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면서도 실업수당을 받아 챙긴 경우인데요. 주 정부는 이를 반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노동국 조사에서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받아 챙긴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기 행위는 대부분 팬데믹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을 청구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뉴욕 주민들은 전례 없는 실업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로 인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뉴욕주는 실업수당 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책임을 물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기 행위로 인해 불법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1,1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동국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볼 때 올 전체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수당은 1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사기 탐지 시스템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수당이 감지되더라도 청구자는 이를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토 후 청구인이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뉴욕주 노동국은 부당 지급액을 다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이를 위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뉴욕주와 연방세금 신고서를 차압, 필요에 따라서는 미납금에 대해 뉴욕주 및 연방법 집행기관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번 노동국의 실업수당 사기 행위 조사는 업그레이드된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주에게 직원의 고용 날짜 확인 요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학비 보조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립대 재학생은 최대 1만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매년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Tuition Aid Grant (TGA) 학비 보조금을 2022-2023학년도에는 지난해보다 500만 달러 많은 4억 7,800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학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재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GA 학비 보조금은 학생들 가정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러커스대와 로완대 등 공립대 재학생은 1년에 최대 1만 344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문학 중심의 전문화 공립대학인 뉴저지 칼리지 재학생의 경우에는 최대 8,96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트놀대와 페어리 디킨슨대 등 사립대 재학생은 최대 1만 3,59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1년에 최대 2,924달러,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파트타임 학생은
최대 1,097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물가가 크게 뛰는 것은 물론 학비도 상승하고 있어 500만 달러를 늘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4년제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평균 3% 정도씩 학비를 인상해 왔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의 학비 인상률이 예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사우스 오렌지에 있는 가톨릭계 대학인 시트놀대의 경우 올해 5% 가까이 인상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1년에 48,960달러로 늘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30원대까지 돌파하며 1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환율 급등으로 미국 내 유학생들과 주재원 등의 패닉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한편 수입업계와 한국을 방문하거나 송금을 하려는 미주 한인들은 반가워하는 등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과 유럽발 악재 등이 겹치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무려 22원이 오른 1,431원 3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17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28원에 출발해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다시 최고 1.25%포인트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러화 초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1,500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과 유학생, 주재원 입장에서는 매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는 달러 강세로 생긴 환차익으로 수입 대금을 줄일 수 있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 한인들과 한국에 송금하려는 한인들에게도 환율 급등이 반갑습니다.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한인은행권에서 실시하는 추석 무료 송금 기간에 한인들의 모국 송금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추석을 전후해 6개 한인은행들이 제공한 무료 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국 등 해외로 송금된 전체 개인 송금 액수는 2,139만 달러, 원화로는 29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금액 총 규모는 지난해 1,504만 달러에 비해 42.2%, 원화 기준 송금액은 지난해 174억 원과 비교할 때 무려 69.5%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주가 100년 만에 허리케인 이인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 저녁엔 비상세태가 선포됐고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템파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쿠바를 거쳐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주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템파를 직격할 것으로 예상돼 주저녁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허리케인 등급은 위력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뉘고 숫자가 클수록 위력이 커지는데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이언은 3등급으로 최고 시속 200km를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템파가 직접 허리케인의 타격을 받는 것은 1921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년 전 템파의 인구는 13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플로리다의 경제 중심이 된 템파의 인구는 인근 지역을 포함해 320만 명에 달합니다. 허리케인 이언은 내일 오후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상 과정에서 따뜻한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위력이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코어로직은 3등급 허리케인이 템파 지역을 직격할 경우 30만 가구가 파손되고 복구 비용이 6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시정부 측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제 활동을 위해 5천 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템파 시정부는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허리케인 이언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플로리다주 인근의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이번 허리케인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감 등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가을과 겨울철을 앞두고 미국에서 세 가지의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보여진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을과 겨울철에 더 뚜렷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이 시기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체가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BA.5입니다. 이 BA.5에서 발생한 BF.7 변이의 점유율은 지난 3주간 0.8%에서 2.3%로 3배 증가했습니다. BF.7은 현재 유럽 벨기에의 감염 사례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했으며 현재 뉴잉글랜드에서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A.4-6 변이는 현재 미 전역에서 확인된 양성 사례의 12%를 차지하며 BA.5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염 사례를 일으킨 변이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약 1%씩 증가한 셈으로 남동부 지역의 양성 사례 6건 중 1건은 이 BA.4-6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FDA가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오미크론용 2가 백신은 BA.5와 BA.4 변이에 맞춰 디자인됐습니다. BA.2.75 변이는 같은 기간 0.6%에서 1.4%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변이의 경우 점유율로 보면 미 전역 감염의 1% 미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적하진 않지만 중국과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변이는 현재까지 중 백신에 대한 내성이 가장 센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인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지난 7월 초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이번에 발표된 3개의 변이종은 같은 달 발견돼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CDC는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당국은 다만 가정에서 검사된 후 보고되지 않은 감염 사례와 보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관의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콘에디슨사가 올겨울 전기요금을 22%, 난방비를 최고 32%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뉴욕주 의회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콘에디슨사의 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콘에디슨사의 2023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전달했으며 해당 서한은 총 51명의 뉴욕주 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한에는 뉴욕 주민들은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와 난방이 요금 인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콘 에디슨사는 해당 요금 인상으로 내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 증가를 얻을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고충을 안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이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 이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입니다. FDA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연말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모더나도 지난 23일 FDA에 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개량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출시된 개량 백신은 아직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의 회계년도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임시 지출 예산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회계년도는 30일 종료되며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시 지출 예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120억 달러가 포함됐으며 자연재해, 재난지원 예산, 저소득층 동계 난방 지원용 예산, 아프가니스탄 국민 재정착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항공우주국은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우주선을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에 충돌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모포스는 지름 약 160m로 5배 더 큰 디디모스의 위성으로 11시간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실험 우주선의 충돌 결과로 다모포스의 궤도가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지상과 우주 망원경 관측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인류가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실제 소행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험 우주선은 소행성과의 충돌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사됐는데 이번 충돌 실험 목표는 앞으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궤도를 바꿔 충돌 위험성을 낮춘다는 취지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